스마트폰 유용한 앱을 활용해보는 시간. 1강 부동산 계산기, 2강 잊지마 할 일, 3강 네이버 사전으로 시간 절약해보세요. 1강 부동산 계산기. 생활에 참고용으로 사용하기 편리한 부동산 계산기를 열어볼게요. 중개사무소 가시기 전 중개보수가 궁금하시죠? 한번 이용해 볼까요? 주거용 월세를 선택하고요. 보증금은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입력해 보겠습니다. 부가세라는 글자가 3개가 나오죠. 부가세 왼쪽에 건 부가세 10%짜리고요. 중간에 건 부가세 4%, 오른쪽에 건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일반 가세자라면 당연히 부가세 10%를 입력해야 되겠죠. 간이가세도 부가세를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4%고요. 간이가세라도 영세 간이가세는 부가세 0%가 됩니다. 부가세 없는 것을 선택하니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원은 중개보수료가 22만원이 나옵니다. 결과치를 카톡이나 메시지로 보낼 수 있어요. 토지 상가 상업용 오피스텔, 주거용 말고요. 이것을 월세로 똑같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부가세 없는 것으로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중개보수 0.9% 확인하겠습니다. 중개보수 49만 5천원이 나오네요. 주거용 매매를 2억으로 했을 경우 부가세 없이 중개보수가 80만원 나옵니다. 집을 사실 때 대출을 해야 된다면 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예상할 수 있어요. 평수, 이자를 터치하세요. 제곱미터 또는 평수를 입력하시고 대출 금액을 넣으시고 이자 계산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퍼센트에서 월 이자가 얼마이고 연 이자가 얼마인지 쭈르륵 나옵니다. 알기 쉽게 정리 잘 되어 있어요. 감사합니다. 2강에서 만나요. 2강 잊지마 할 일 찾아볼까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해 주세요. 잊지마 할 일을 입력합니다. 잊지마 할 일 열게 해주세요. 상단 왼쪽에 톱니바퀴처럼 생긴 설정 버튼을 터치해 볼까요? 잠금 화면 앞에 실행을 켜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글자가 많이 적혀 있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잠금 화면 앞에 실행 기능이 켜진다는 거고요. 이걸 켜놓지 않을 때에는 잠금 화면을 풀었을 때 글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저는 잊음이 심해서 항상 잠금 화면 앞에 전원만 켜면 바로 나오도록 해 놓습니다. 잊지마 할 일을 켜실 때마다 광고가 싫으신가요? 여기 설정에서 광고 제거란을 터치해 보세요. 광고 제거는 유료이고 월마다 결제라고 적혀 있네요. 잊지마 할 일을 작성해 볼까요? 상단 오른쪽에 더하기 터치 하시면 글자 입력란이 나오는 곳에 잊으면 안되는 일을 적으시고 체크를 누르시면 입력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적은 내용은 글자가 길어서 2칸으로 만들어졌네요. 꼭 해야 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죠? 첫 화면에서 할 일을 마친 내용이 있다면 지워야 되겠죠?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싹 밀면 삭제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나오죠? 예 누르면 삭제되고 칸이 사라져요. 되돌리기 기능은 없어요. 첫 화면에서 할 일을 수정하고 싶은 칸이 있다면 터치해 보세요. 수정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요. 예를 누르시면 수정 화면이 보여요. 깜빡깜빡 하시는 분들은 이 앱이 참 유용합니다. 저는 항상 즐겨 쓰고 있어요. 이제 3강에서 만나요. 3강 네이버 사전 시작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사전 찾으셔서 설치하시면 돼요. 국어 사전이 펼쳐졌죠? 보따리 입력해 보겠습니다. 보따리에 관한 내용들이 쭈르륵 나옵니다. 글자 입력란 밑에 마이크를 터치해 보세요. 마이크 버튼이 나오죠? 마이크 버튼을 누른 채로 기분 좋다 말하고 손을 뗍니다. 기분 좋다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는지 예문이 나오죠? 글자 입력하기 싫으실 때에는 음성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글자 입력란에 입력하고 돋보기를 눌러야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돋보기 밑에 돋보기 있죠? 그것을 터치해 보시면 고급 검색이 나와요. 칸이 5개가 나오죠? 첫 번째 칸은 우리가 보따리를 알고 싶을 때 시작하는 단어를 입력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따 적으시면 따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단어가 나오고요. 세 번째 칸은 끝나는 단어, 보따리 했을 경우 리 하면 리에 관련된 단어들이 쭉 나오고요. 네 번째 칸은 앞에 두 글자가 포함된 단어예요. 개구장이 이랬을 때 개구 2개를 적으셔야 되겠죠. 다섯 번째 칸은 뒤에 두 글자가 포함된 단어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쟁이 했을 때 쟁이 넣으시면 쟁이와 관련된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고급 검색은 평소에 어떤 단어는 생각나는데 그 단어가 완벽하게 생각나지 않고 아리까리 해가지고 그것을 뭐였더라 이럴 때 그 생각나는 단어만 넣어서 찾으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칸에 감 입력해 볼게요. 짜잔! 감을 포함하는 단어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네이버 사전에서 한자 사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화살표가 가리키는 전체 사전 보기를 터치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자 사전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상단에 돋보기 밑에 돋보기를 터치하시면 고급 검색 팁이 나와요. 한자 사전에도 국어 사전처럼 이렇게 고급 검색 팁이 있는데요. 밑에 닫기 위에 보시면 한자 사전 검색 팁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눌러보세요. 고급 검색 활용 팁이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걸 읽어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시면 사전을 별도로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잘 이용해 보세요. 입력란 밑에 카메라 모양을 터치해 보세요. 모르는 한자를 사진을 찍으면 알고 싶은 단어를 문질러 주세요 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 기능은 네이버에서 만들어낸 팝하고 성능에 비하면 수준이 미비하니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팝하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꿀팁으로 한번 볼게요. 한자 사전에서는 연필 모양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눌러볼까요? 헉, 이 한자가 뭐지?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고 아리까리 아리송송 할 때 그 한자를 따라서 그대로 그려봅니다. 다 그렸으면 맞는 글자다 싶은 것을 터치해 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따라 그려 보았더니 한글자의 규 라고 나옵니다. 네이버 사전의 전체 사전 보기를 활용해서 각각의 나라들의 궁금했던 언어 단어 공부도 활용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팝하고 앱을 실행해 볼까요? 저는 네이버에서 가장 잘 만들어낸 것이 이거 팝하고 앱이라고 생각해요. 팝하고 앱에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미지 이건데요. 이미지는 이미지를 이렇게 비추어서 사진을 찰칵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번역 이걸
터치해 봅니다. 화면이 보이죠? 이것을 바로 번역 이걸 눌러 봅니다. 입력 언어를 영어로 변경되어 있죠. 밑에 이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반대 터치 요거 바꿔봅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바로 한글로 나오죠. 이것을 저장합니다. 왼쪽에 저장하기. 예, 저장되었습니다. 저장된 것을 볼까요? 갤러리에 들어갑니다. 갤러리에서 아까 저장된 거, 예, 보입니다. 예, 우리나라 말로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영어로 된 내용들을. 이렇게 이 파파고의 성능 중에서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파파고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거 이미지 기능인데요. 이미지 기능은 한문이든 영어든 어느 나라 언어든 여기 보시면 변환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다운로드 되어 있죠. 이렇게 나라들을 클릭하셔서 각자 나라에 맞는 거 이거 바꾸기 버튼을 터치하시면 한국어를 중국어로, 또 바꾸기 터치하시면 중국어를 한국어로 이렇게 바뀌어요. 이것을 영어로 바꾸어서 제가 말을 해볼까요? 한국말을 해야 되겠어요. 집은 편안해서 참 좋아. It's great to be on the side of the family. 편리하고 좋죠? 파파고 감사합니다.